지수함수 fx는 ax에 대해서 x1, x2의 가격 이게 아니네, 그지? 뭐야? a가 어떨 때? 다시 잠깐만. 지수함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지? 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했었지? 그래서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두 개로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클 때는 x1,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fx1, fx2의 관계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즉 a의 x1과 a의 x2의 관계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맞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관계 있을 때는 x1, x2의 관계가 이럴 때 fx1, fx2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했지? 그래서 a의 x1 그리고 a의 x2의 관계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했어.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지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45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45번 한번 보세요. 노트 같은 거 있으면 펼쳐놓고 옆에다 손 끄적끄적 하면서 해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부등식 풀이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요, 밑을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밑을 몇으로 통일할 수 있지? 3분의 1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3분의 1의 EX는 크다. 뭐보다?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밑이 어때? 몇하고 몇 사이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있지? 그러면은 그 부동호 관계가, 이 지수의 부동호 관계랑 이 전체의 부동호 관계가 반대가 돼야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2x랑 3이랑 놓고 갔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 작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괄호 2번도 한번 해볼게. 괄호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루트 2랑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을 통일해야 된다고요. 밑을 몇으로 통일할래? 이번에는 몇으로 통일할까? 2로 통일할까요?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지?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분배 잘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번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 그냥 넘기고 넘겨 정리해도 될 것 같다. 그럼 2x는 어떻게 됩니까? 4에서 2분의 1 빼면은 2분의 7이 되죠. 그러니까 쫑쫑쫑 x는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약간 공통된 게 조금 보이니? 뭐가 보여? 2의 x제곱이 공통된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2의 2x제곱,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자고. t는 2의 x제곱. 근데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더라?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해야 되겠지? 치환하면은 범위를 생각해야 돼. 치환하면은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얘의 양음은 어떻게 된다고? 이 형태의 양음은 얘 양수야, 음수야? 그 자체로 양수지? 그래서 2의 x제곱이 양수니까 t는 어떻게 돼야 돼?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 식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까먹으면 안 된다. 그냥 할 줄 알아야 돼. 못하면 반성하시고 집에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2차 부등식입니다. t 마이너스 6 그리고 t 플러스 2 0보다 작다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t는 6보다 작다잖아. 맞니? 근데 어떻게 된다고?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된다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t는 0보다 크고 t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t에다가 다시 뭐 집어넣어줘야 돼? t에다가 다시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줘야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0보다 크다 2의 x제곱은 6보다 작다야. 나 잘했냐 지금? 잘했네. 문제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몇이랑 몇이야?
1이랑 2죠.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은 집중해야 돼. 약간 어려워. 여긴 어때? 그러니까 이게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푸는 거야. 그치? 연립부등식이라서 저거 한번 풀고 저거 한번 푸는 겁니다. 스륵 뿅. 여기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1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x제곱이 0보다 크다야. 그러면 x는 뭐가 될까? x는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이거는. 맞지? 쟤는 항상이잖아. x가 뭐가 되든 관계없이. 맞지? x가 뭐가 되든 관계없이. 그리고 2번은 뭐냐면요. 2의 x제곱이 6보다 작다야. 여기 x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 다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의 x제곱은 2의 네모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저기 네모제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로그 2? 다시 6은 2의 네모제곱이라고. 네모 자리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6을 2의 네모제곱으로 바꾼 거야. 뭐지? 네모 자리에 들어갈 말은?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지.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가 들어가지. 맞습니까? 그리고 밑은 통일되어 있지. 통일된 상태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보다 작다인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연립하면은 어차피 모든 실수니까 얘는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 찾으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는요.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는요. 이게 몇이랑 몇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대충 몇 점 몇이냐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몇이랑 몇 사이에 있는 숫자일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스륵 뿅 몇이랑 몇 사이에 있는 숫자일까? 그지?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8 사이에 있는 숫자야. 로그 2의 4가 뭐야? 로그 2의 4. 요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뭐가 돼? 이만큼이 1이 되니까 로그 2의 4가 2가 되고요. 로그 2의 8은 어때?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게 뭐가 돼? 3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로그 2의 6은 2랑 3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대충 뭐가 되는 거야? 2점 몇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x는 2점 몇보다 작으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몇이랑 몇이다? 1이랑 2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개. 되셨죠?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수로그 쪽에서는 문장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지? 문장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알파벳들 있잖아. 알파벳들이 뭔지 체크하는 거야. 지금 47번을 보면은 A가 있고 H가 있고 Y가 있잖아. 그러면 A는 뭔지 그리고 H는 뭔지 그리고 Y는 뭔지 그걸 잘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 공식은 그냥 대입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잘 읽어가면서 이거 대입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하나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그 문장제 문제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치 28번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 19쪽에 28번.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오늘 안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19쪽에 2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라는 거.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쉬워요. 그냥 대입하고 계산 문제야. 대입하고 계산 문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입하고 계산한다. 근데 대입할 때 어디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너희들이 잘 읽으면서 A가 이거구나 그리고 H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거기 공식에다가 대입해야 될 것을 잘 대입하면 된다.
그러니까 47번은 내가 그 A가 뭔지를 적을 거고 H가 뭔지를 적을 거고 Y가 뭔지를 적을 거야. 근데 그 적을 때 나도 읽으면서 적는 거야. 그럼 니들도 그거 읽으면서 그냥 그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A가 뭐냐면요. A는 수면에서의 빛의 색이야. 그리고 H는 뭐냐면요. 수심이 H야. 수심이 H야. 그리고 H인 곳에서 빛의 세기가 Y야. 그게 Y야. 그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수면이 뭔지 모르면 문제가 돼. 수면이 뭐야? 자는 거? 그치? 수면이 뭐야? 수면이 뭐야, 지호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언제 끔찍해지는 거야. 알겠지? 요거는 너희들이 당연히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이 있어.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이 있어. 그리고 지금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빛이 이렇게 나와. 맞니? 여기 나올 거야. 그러면 수면에서의 빛의 색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수면이야. 그지? 물의 면. 그지? 수면. 여기에서의 빛의 세기가 A라는 거야. 맞니? 그리고 빛이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깊이 H만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심이라고 하죠. 수심 H.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빛의 세기를 우리 뭐라고 한 거야? 빛의 세기를 Y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내가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상식이잖아. 저거 듣고 그냥 이해해야 되는 거지. 뭐 됐죠? 이 정도면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식이 Y는 혹시 몰랐던 사람 없지? 전성은 몰랐던 표정인데? 곱하기 뭐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H. 인 관계가 성립한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호수에서 빛의 세기가 256분의 A인 곳의 수심. 마이너스 4분의 H야? 문제를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빛의 세기가 256분의 A인 곳의 수심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H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H를 구하는 거야. 그럼 빛의 세기가 256분의 A인데 이 빛의 세기는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야? 아니면은 어딘가로 들어간 곳에서의 빛의 세기야? 들어간 곳에서의 빛의 세기죠. 그때의 수심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대입하라는 거야, 얘를. 어디다 대입하라는 거야? Y에다 대입하라는 거지. 얘가 지금 Y인 거지. 수심이 H인 곳에서 빛의 세기. 응? 제가 Y인 거지. 저 공식에 Y에다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냥. 어려워요? 개 쉽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계산입니다. 엄마야, 집어넣어 볼까? Y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쓱 뿅 256분의 A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가 됩니다. 양변 나누기 A를 하면 A가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쓱 뿅 256은 2의 몇 제곱이지?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2의 마이너스 8제곱 는 뭐야? 2의 마이너스 4분의 H제곱인 거야. 간단하죠? 끝났죠? 맞지? 양변 나누기 A하고 정리한 거야 그냥? 너무 빨랐어 혹시? 가능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H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쫑쫑쫑 H는 몇이다? 32m다. 맞죠? 네, 쉽습니다. 문제 잘 읽어보시면 이렇대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지? 원하는 거는
그 약효의 지속 시간, 그치? 약효의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이럴 때는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약효 지속은 언제 되는 거야? 약효 지속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약효가 지속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약효가 지속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야? 이렇게 합시다. 미지수로 안 돼 있거든. 식이 안 만들어져 있어. 얘는 식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식을 세팅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 혈액 속에 남은 양, 나는 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처음 주사한 양, 보통 이런 거 처음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은 0을 붙여가지고 미지수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얘를 A0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처음 주사한 양이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A0가 되는 거야. 그럼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혈액 속에 남은 양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그 A는 A0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뭐야? 세제곱근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에 T제곱을 곱하면 이게 그 혈액 속에 남은 양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그 혈액 속에 남은 양이 어떻게 됐을 때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어떻게 됐을 때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6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약효가 지속이 된다잖아.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뀐다고. 우리는 약효가 지속이 되는 시간이 궁금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4분의 1보다 작으면 약효가 지속이 안 돼. 그러면 크거나 같으면 약효가 지속이 되는 거지.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속이 된다고? 아, 처음 주사한 양, 그 A0에다가 64분의 1을 곱한 것보다 그 A가 크거나 같으면 A0 곱하기 64분의 1보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인정, 노인정?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그럼 양변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A0 나누고 그 다음에 밑을 몇으로 통일할까? 2분의 1로 통일합시다. 2분의 1로 통일해 주시면요. 앞에 거는 2분의 1에 이거 세제곱근 어떻게 돼요? 3분의 1제곱이 되죠? 그래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 3분의 t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 얘는 2분의 1에 몇 제곱이야? 2분의 1에 6제곱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그지?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t는 18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약효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18시간 아래로는 그 약효가 지속이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 이전 시간에는 계속 약효가 지속이 되고 18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약효가 지속이 안 되겠네.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18시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납득이 됩니까? 너무 어려워? 안 어렵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